사람 마음이 왜 이렇게 엇갈릴까요? 한 사람은 용기를 내어 고백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고백 앞에서 조심스러웠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무게보다 그가 건넨 마음이 더 무겁게 느껴졌던 마강숙. 그 마음을 너무 앞서 내밀어 사랑이 아니라 선언처럼 되어버린 한동석. 이제 그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마강숙의 속마음, 그리고 한동석의 후회. 잠시 조용히 두 사람의 마음을 같이 들어보실래요? 처음부터 동석 씨는 제게 과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수려한 외모, 단정한 말투를 가진 것만이 아니라 그는 대기업 회장이었고 세상에 없는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덕분에 술도가 막걸리도 팔리고 거래처도 생기고 가게 안팎이 훨씬 나아졌다는 걸 압니다. 그가 뭔가를 도와주겠다고 말하면 그건 말 그대로 진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고마움보다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나는 그만큼의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내게 손을 내미는 걸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그의 친절 앞에서 자꾸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매번 적절한 타이밍에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 저는 늘 그런 사람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가진 상처를 들킨 것 같았고 제가 애써 덮어둔 과거를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날 동석 씨가 웃으며 제 옆에 있을 때 저는 문득 장수 씨 생각이 났습니다. 제 남편이었고 저를 지켜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수 씨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웃을 줄 알았고 무뚝뚝한 눈으로도 사랑을 말할 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떠난 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다시 사랑해도 될까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석 씨가 제 앞에 있는 그날 그 순간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아직은 아니오였을 뿐입니다. 우리 그냥 친구하자.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동석 씨가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마광숙 씨를 여자로 입력 완료했습니다. 그 말은 웃기기도 했지만 참 가슴 아픈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었던 적이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단속하며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내로 형수로 막걸리 사장으로 살아오면서 여자라는 정체성은 점점 희미해졌고 언젠가부터는 거울 속 제 모습이 그저 기능을 수행하는 누군가로만 보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저를 예쁘다고 해도 누가 눈빛을 건네도 그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 같았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보다 상처받지 않겠다는 다짐이 먼저였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였을 것입니다. 그 말이 왜 그토록 가슴 깊이 박혔는지. 여자로 입력 완료되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다시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석 씨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일부러 눈을 피했고 전보다 말이 적어졌고 저를 향한 눈빛에서 익숙한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게 더 서운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따지듯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물러났고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든 그를 말없이 일만 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쓰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내가 조금만 더 용감해지면 그때는 먼저 손잡을게요. 그 말을 오늘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고요. 나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마음을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마강숙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투, 걷는 모양, 그리고 사람들을 챙기는 방식까지 마음이 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옆을 맴돌았습니다. 무턱대고 나섰다가는 불편하게 느낄까봐,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가까이 다가가려 한다고 오해받을까봐. 그래서 처음에는 술도가에 막걸리를 납품받도록 지시하거나 홍보용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는 정도로만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고생하는 걸 보면 어떻게든 돕고 싶었지만 직접 다가서면 뭔가가 깨질 것 같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대회 행사에서 대표로 연설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초청받지 않았지만 일부러 가장 뒷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행사장은 고요했고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막걸리에 담긴 전통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담백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 그 모습은 제가 그동안 바라만 봤던 마광숙 씨가 아니라 제가 앞으로 함께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며칠 뒤 저는 강남의 조용한 고급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그녀에게 초대장을 보냈고 편한 복장으로 오지 말고 꼭 이 드레스를 입고 와주시면 좋겠다는 짧은 메모와 함께 밝은 톤의 원피스를 동봉했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마음을 다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고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그녀를 보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준비해 보낸 드레스를 입고 올 줄 알았는데 그녀는 평소 막걸리를 만들 때 입는 소박한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쩌면 더 광숙 씨답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마음을 조심스럽게 밀어내는 듯한 신호로 느껴졌습니다. 촛불이 놓인 테이블 위 와인잔 너머로 마주 본 그녀에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정식으로 만나봐요. 그 말은 제 전부를 걸고 꺼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마음을 정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인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 한마디는 조용했지만 제 안에서 모든 걸 흔들어 놓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그래서 오히려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말을 잇지 않았고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식사는 시작도 끝도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을 대하기가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괜히 눈을 피했고 예전처럼 편하게 웃는 것도 어색해졌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미웠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그걸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 서두르다 보니 결국 그 사람을 몰아붙인 꼴이 되어버렸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고백한 건 사랑이 아니라 선언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시간과 배려가 필요했는데 저는 그걸 보지 못하고 제 마음만 앞세웠습니다. 무겁고 단단한 마음 앞에서는 다정함보다 인내심이 더 필요한데 나는 준비되지 않은 고백으로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는 일 때문에 가끔 그녀를 우연히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술도가 관련 회의가 있거나 리셉션에서 인사차 얼굴을 비출 때면 어김없이 그녀와 눈이 마주칩니다. 특별한 대화는 오가지 않지만 짧은 인사 속에도 그녀를 향한 제 감정은 여전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매일 생각납니다. 눈을 감으면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날의 모습이 떠오르고 자꾸만 마음이 그날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아직도 그녀를 보면 심장이 뛰고 가끔은 그냥 손을 잡고 싶을 만큼 간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란 건 때로 한 발 물러서 있을 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녀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면 나는 오늘도 그 사람 곁에 조용히 앉아 있겠습니다. 마광숙 씨, 내가 너무 서두른 거라면 미안합니다. 당신이 웃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